내일 출장 준비 잘 돼가나? 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응, 그래. 출발했어?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저렴한 교통수단 관련 이야기인데 일본의 교통비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거 들어봤죠? 얼마나 비싸길래 이런 말 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한국 사람이 좀 알만한 일본의 지명 동경에서 오사카를 간다고 칩시다. 평일날 셀러리맨이 오전 9시에 출장 명령을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타코야키 먹으러 갑시다. 아니죠, 주미코. 오사카에 있는 회사에 서류 미팅 좀 하고 와라. 아 그러네. 자, 그 명을 받든 셀러리맨 삐리리 씨, 어떻게 하지? 이거 어쩔 수 없구만. 회사에서 오사카 가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근데 우리 회사가 정말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소기업이라 가지고 싼 걸로 가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싼 걸 갈 수 있을까? 일단 그 친구가 검색을 합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싸게 가는 법. 그래도 우리 회사 차가 있으니까 그래, 고속도로를 타고 한번 가보자, 오사카까지 라고 결심한 그 친구는 인터넷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고속도로비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딱! 그렇죠. 도쿄에서 토요나카라고 오사카 주변에 있는 고속도로 이름입니다. 예. 평일, 편도 요금이 11,000엔이 나오네요. 고속도로비. 거기다가 478km 478km에 11,000엔. 우리가 또 11만 원이지, 한국 돈으로. 그리고 기름값 생각하면은 보자. 478km. 우리 회사 차가 그래도 프리우스니까 1리터당 20km는 갈 거야.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한 25리터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25리터 일반 휘발유. 일반 휘발유 가격 일본에서 빨간색입니다. 145엔. 145엔. 1리터에 145엔이란 말이지. 곱하기 25를 하면은 이거 뭐 대충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가까이 나오네. 그러니까 기름값 4만원이랑 이거 오사카에 가는데 고속도로비 11만원이니까 편도 15만원이야. 왕복하면 30만원이야. 와. 비싸다. 우리 회사가 돈도 없는데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30만원 비싸다. 자, 이거 차 타고 가면은 차 타고 이동하면 순간에 내가 업무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회사 상사가 뭐 전화 오든 메일 오든 내가 운전해야 되니까 전화 못 받아. 알았다. 역시 일본은 철도지.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을 타고 가보자. 자, 일본의 고속도로 신칸센 도쿄에서 오사카 월요일 아침 9시 출발합니다. 신칸센 빠르긴 빠른데 14,520엔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지. 차 타고 가는 거랑 기차 타고 가는 거랑 가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이것도 왕복하면 우리나라 돈 30만 원 나올 거 아니야? 야, 이거 회사 차 타고 기름값이랑 고속도로비 내는 거랑 신칸센 이거 타는 거랑 가격이 비싸네. 근데 야, 이거 국내 출장 한 번 하는데 30만 원. 이거 상사한테 내면 상사가 나한테 또 난리 벼락을 칠 건데. 그렇지. 비행기를 타자.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뭐 금방 가잖아. 안 그래? 비행기 한번 타보자. 자, 비행기. 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있나? 있네요. 대한민국도 95,000원. 잠깐만, 제트스타 타면 안 되죠? 허이 좀 있고. 출장 가는데. 출장 가는데 저가 항공 타면 안 돼? 좀 위험하잖아요. 알았어. 그러면 평범한 항공사 갑시다. 맞아. 일본 항공 또는 ANA. 일본 항공 뭐 전일본 공수. 아니, 비행기를 타도 오사카까지 편도가 14만 원? 야, 이거 뭐 비행기를 타도 거기서 거기네. 뭔가 이거 우선 카르텔 있지 않아? 가격이. 차 타고도 열차도 비행기도 거의 똑같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는 거 편도 15만 원, 기차도 15만 원, 비행기도 15만 원. 뭘로 출장 가라는 거야? 그때 상사에게 메일이 날라옵니다. 내일 출장 준비 잘 돼가나? 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응, 그래. 출발했어? 예? 내일 출장인데 아니, 이 사람아, 내일 월요일에 아침에 자네가 오사카 고객사 가라 했잖아. 예, 그러면 저 내일 아침 그래서 비행기를 알아보고 일본이란 나라는 비행기도 비싸고 고속철도도 비싸고 고속도로도 비싸. 예,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 친구야 뭐 타란 말이야? 버스 타란 말이야, 버스. 일본에서 싸게 움직이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버스요? 버스. 그만해, 어사. 용기 보소. 일본에서 제일 저렴한 이동수단 버스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버스, 야간 버스 가격 너무 싸네. 5분의 1이네. 5분의 1. 야, 뭐 싸다. 좌석이 어떤가요? 야, 이런 거요. 이거 타고 7시간 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 사람아! 라고 받는 거죠. 진짜 이런 회사면 불행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제가 이런 연기를 안 했는데 예. 일본에 이런 식으로 출장 보낸 회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학생 때 이렇게 시내버스 왔다 갔다 해본 적이 많이 있는데 회사원을 꽤 많이 만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도 왜 이 야간 버스 있잖아, 고속버스 왜 쌀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안은 일본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왜 기피할까? 이 안은 정말 정신과 시간의 방. 드래곤볼로 말하면 이 안에서의 1시간이 바깥 세상에서의 1분이에요. 시간이 안 가. 제가 이걸 예전에 자주 탔거든요. 이게 리클라이닝이 빡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3,000원이었잖아요. 어. 3,000원이면 이렇게 뭔가 180 그런 아, 거. 그럼 안 돼요.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 일본은 전국적으로 이런 야간 버스가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고속도로 밤에 가면은 이 버스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극도 아니에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타요. 탑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2명이, 운전기사 기본적으로 2명이 탑니다. 교대를 해요. 일본에서 옛날에 이런 버스가 사고가 났거든. 큰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기사가 피고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2명이 타고 있습니다. 기사가. 아까 봤을 때 있잖아. 뭐 싼 거는 뭐 2,500원짜리도 있네. 비행기가 15만 원 가까이 되고 신칸센도 15만 원 가까이 되고 고속도로도 말이야 이렇게 비싼데 버스 고속도로 이렇게 비싼데 버스 돈 이거 받고 장사가 되나요라고 묻잖아요. 일본에서 이런 영세 버스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 신칸센은 일본 JR이라는 철도 회사가 꽉 잡고 있잖아. 비행기 저가 항공사 말고 일본 항공 하나가 꽉 잡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남은 게 뭐야? 육로예요. 버스는 일단 좌석 좁게 만들어서 사람 태우면 돼. 그리고 빨리 돌리면 되잖아. 낮에는 보냈다가 밤에 돌리고. 그러니까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이 붙어요. 처음에 이렇게 안 샀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있었어요. 왜? 신칸센이 우리한테 15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버스도 하나 8만 원, 9만 원 정도면 괜찮을 거야. 사람 탈 거야. 그런데 그래? 나는 7만 원. 그래? 6만 원, 5만 원. 그러다가 2만 5천 원까지 내려오는 거야. 이거 10년 전 저희가 대학생 때부터 가격은 이러네요. 여기 있는 3,000원짜리 버스를 제가 예전에 취업 활동할 때 탄 적이 있는데 딱 안이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빼곡히 다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내 옆에 그때 아저씨가 앉았단 말이야.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작업복 입은 아저씨가 탔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 옆에서 이제 일본 정종수를 까면서 이제 마시고 잠 안 오는지. 그러니까 난 옆에서 어깨 부딪히잖아. 아저씨니까 신경 안 써요. 난 계속 7시간 정도 계속 밤에 이러고 있었어요. 다음날 면접인데 회사. 이 차 안이 카오스예요. 맥도날드, 그 다음에 일본 도시락 있잖아. 그 다음에 맥주,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양주,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자유예요. 왜? 그 타는 사람은 못 때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의식을 잃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맨정신으로 이걸 타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서울에서 예를 들어 부산까지 뭐 하더라도 400km 정도잖아. 근데 일본은 엄청나게 장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km짜리 야간 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 후쿠오카 가는 버스도 있어요. 있어. 일명 킹 오브 야간 버스를 해가지고 하카타호라고 있는데 14시간 정도 갑니다. 유럽 갈 시간이야, 유럽 갈 시간. 그런데 이 정말 치열한 저가 경쟁에서도 빚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종류가 다양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네 줄짜리 있잖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못 타요. 신칸센을 못 타. 고속도로 자가용 안 돼.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본 버스 회사가 이런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2열 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특이하네. 야, 이런 버스 있는 거야. 본 적도 없고 다 본 적이 야, 없는데. 이거 퍼스트 클래스야? 우와. 이런 거 얼마 할까? 그죠? 이런 종류는 얼마 할까 보면은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나오잖아. 에? 이러면 차라리 신칸센 타죠. 그렇죠. 아무리 안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7시간, 8시간 버텨야 돼. 그럴 바에 그냥 눈 딱 감고 2시간 그냥 고속철 타고 딱 가버리고 말지. 돈은 돈대로 이게 줘야 되잖아요. 상사한테 명령 받으신 거 얘기 안 하겠어?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타도 되겠습니까? 이걸 보잖아. 돈을 봐라 임마. 내가 너에게 타라는 건 이런 버스가 아니야. 네가 가야 될 버스는 이 버스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버스가 더 수요가 높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안 타요. 왜? 좌석수가 적잖아. 버스 하나에 20이네요. 기본적으로 40명 정도 태워야 될 버스에 20명 태우니까 단가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비싸지잖아.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많이 탈까? 많이 안 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호텔 비용 아끼잖아. 호텔 비용 아끼니까 좋은 야간 버스 타고 편안하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회의 들어가든 출장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바에 아침에 일찍 고속철도 타면은 8시, 9시 이전에 도착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건 핑계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에서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2열, 2열짜리 이런 3열짜리, 아니면 일반적인 뭐 이런 이제 4열짜리 좀 이제 리클라이닝이 잘 된 걸 나오든지 해서 이제 나오는데 종류가 다양하죠. 신주쿠 아니면 도쿄역에 밤 10시, 11시쯤에 가면은 버스 안에 사람 줄이 쫙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아침 5시나 6시쯤에 있잖아. 거기 신주쿠라든지 동경역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초췌한 모습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갈까? 예, 목욕탕 갑니다. 목욕탕. 주변에 무조건 거의 24시간 아니면 아침부터 시작하는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사람들이 목욕 한번 싹 하고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맥도날드.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주미콘 아침에 내려 맥도날드 갔어요? 그 목욕탕 갈 그 돈이 없었을 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렇게 보여드린 일본이 이렇게 교통비가 비싼데 불구하고 유일한 저렴한 교통수단 장거리 야간 버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대신 나는 정말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일본 나름 선진국이잖아. 선진국의 야간 버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냥 우리나라 표준 버스 있잖아요. 우등 말고 그 버스가 혜자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 정말 그 안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왜 아베 정권에서 엔화를 찍어내고 우리 트럼프 형님 딸랑딸랑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부채가 많은데 망한다 라고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 일본은 괜찮다. 늘 그렇다. 노 프라블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데 여러분 일본은 위험하다. 일본은 정말 앞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일본은 정말 앞으로 망할 것 같아요를 누가 제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일본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성이 우리 부채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맨날 첫날 이 얘기를 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재무성이 친절하게도 일본 국민 1인당 이 정도 빚이 있다고 매년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일본 재무성이에요. 이게 일본의 재무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재무성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으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본의 경제 쪽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소타로죠. 아소타로랑 일본 재무성이랑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둘이 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일본의 아소타로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본은 안전합니다. 일본은 전혀 노 프라블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채무에 국채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재무성은 일본의 국채는 일본 국민의 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아소타로라는 아저씨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건 정반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은 일본 내부입니다. 일본 내에서 발행이 된 국채예요. 그리고 일본 국채는 다 엔화로 발행이 됐습니다. 즉 일본의 통화로 발행이 된 게 일본 국채예요. 그래서 야소타로 아저씨가 하는 말도 일본 국채는 엔화로 발행이 되고 거기다가 이 일본 국채를 사주는 건 누굽니까? 일본의 은행,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사준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돈이 담보로 잡힌 게 국채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뭐다? 일본 국민이 채권자라는 말을 합니다. 일본 재무성은 일본 국민들은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아소타로를 대표되는 일본의 이 장관들은 일본 국민들이 채권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안전합니다라는 게 일본 정부 쪽의 말입니다. 신박하죠.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일본 내에서도 이 빚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Modern Monetary Theory, MMT 이론. MMT는 그런 뜻이었어요? Modern Monetary Theory. 일본 통화는 기축 통화. 달러랑 같이 엔화는 강력하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지들 돈 찍어가지고 자기들 국채를 무한 발행을 한대.
그러니까 정부는 국채를 무기한정 발행하고 그 정부 중앙은행은 국채 받아가지고 돈을 정부한테 주면 돼. 그리고 정부는 그걸 풀면 돼. 왜? 정부 밑에 일본 은행이 있잖아. 그 모해사랑 자유사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빚이 아니야. 이걸 쉽게 말해가지고 같은 집에서 빚을 내는 거예요. 어이 아들 나중에 갚을 때니까 돈 좀 빌려줘봐. 아버지 왜 나한테 돈을? 어이 갚아줄게 임마. 아빠 어제 돈 떼먹는 거 봤어? 가져와봐. 얼마요? 어이 10,000원이면 돼. 아버지 10,000원. 차용증 아버지. 오케이 차용증. 아버지 저번에 빚 갚아야 되는데. 어이 아들 아버지가 돈 떼먹는 거 봤어? 저번에 빚에 얹어가지고 20,000원 더 가져와봐. 예? 저번에 갚는 걸로 치고 그걸 빌린 돈으로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저번에 10,000원 빌렸으면 내가 이번에 또 10,000원 빌릴 테니까 자 10,000원 갚았다 치고 또 가져와봐. 아버지. 용기 보소. 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빚을 갚은 거 아니지? 뭐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상 명목상 빚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돈 빌려줘. 이 아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간단합니다. 아들은 집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로 돈을 뽑아서 아빠한테 줘요. 아들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아빠 알았어 기다려봐.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이거 돈. 그래? 아들 땡큐. 근데 그게 밖에 나가 써져. 분명히 우리 아들이 컴퓨터로 프린터 찍어준 돈인데 이거를 갖고 가면은 달러로도 바꿔줘. 이걸 갖고 가면 유로로도 바꿔줘. 이걸 갖고 가면 밥도 사 먹을 수 있어. 만능이네. 대박이네 우리 아들 돈. 그럼 아들 오케이 아버지 차용증. 아들 차용증. 자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놈의 아들 솔직히 생각해서 안방 봐도 집에서 컴퓨터로 냅다 프린트해서 돈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고? 솔직히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비슷하게 하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면은 거기도 뭔가 이상하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인데 서로 남이래. 미국이란 나라는. 일본은 아버지 아들이 같은 집에 살거든. 근데 미국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남이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는 서로 남남이래. 근데 누가 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같은 한 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쪽은 거기서도 모르겠는데 그 좀 줘봐. 이러면 줘요. 안 되는데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다. 참고로 아버지 아닙니다. 미국은 절대 아버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남입니다. 남인데 분명히 뭐라 해야 될까 가족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국가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서로 비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한 집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게 이 양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랑 미국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미국은 진짜 기축통화잖아요. 솔까말 달러 파워가 셉니다. 지간이면 다 돈이잖아. 미국 이 달러는 뭐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금본위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금본위제인지 아니잖아요. 금본위제는. 금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달러란 친구는 상대적인 뭔가 누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든 뭘 하든 사회 나가든 전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1등이 되려면 2등이 있어야 되잖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비교를 해주잖아. 여러분들이 싸울 때도 누구랑 싸워야지 비교가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가. 달러의 상대가 여러분 엔화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엔화랑 달러의 좋은 짝꿍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엔화랑 달러는 너무 짝짝꿍이야. 우리는 돈을 찍어내더라도 우리는 노 프라블렘이야. 왜? 우리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거든. 이 두 강대국 말고는. 유로는 그래도 프랑스랑 독일이 갖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유로는 다르잖아. 유로권이 있잖아. 근데 일본이 엔화를 찍어내고 미국이 달러를 찍어냅니다. 이게 아까 말한 MMT의 상당히 주요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말은 번지르지 해요. 자국 내부적으로 돈을 내고 돈을 소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이 돼. 어차피 쟤들은 엔화를 사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사야 되고 어차피 이거는 전 세계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엔화가 잘난 게 아니에요. 달러가 잘났어. 달러가 잘났기 때문에 엔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돈을 막 찍어내잖아. 돈을 막 찍어내면 누구 허락이 필요할까? 돈을 막 찍어내고 부채 이거를 파산이 안 되게 우짜등동 이 차용증을 물리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 누구한테 일본이 약을 팔아야 될까?
누구한테 맨날 잘 보여서 누구한테 아유 알겠습니다. 에나는 여러분 누구 곁이죠, 그죠? 예, 답이 나오죠. 왜 아베 정권에서 에나를 찍어내고 미국한테 왜 이걸 잘하는지 좀 알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 친구들이 우리 트럼프 형님 딸랑딸랑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골프 같이 합시다. 당연하죠. 예. 뭐 에나가 잘나서 일본이 잘 나가서 그건 옛날에 잘 나갔지. 지금도 일본도 휘청거릴 때가 있지만 지금 일본을 봐주는 거는 그렇죠. 딸랑딸랑 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일본 국민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지. 국가 외부의 순 자산이 일본의 부채보다 많다 이러는데 일본 국가 외부의 순 자산은 부채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 외부의 순 자산으로 일본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일본의 국채 비율 중에 일본 은행이 가진 거를 다 무효화시키면은 일본의 외부 순 자산이랑 일본의 부채랑 딱 하면은 0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현재 국채가 40%가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원래 일본 은행은 일본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전까지는요. 그때는 국채 비율이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게 10%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 은행이 시중에 있는 국채를 다 사들여요. 그래서 지금 40%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다 아베 정권 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왜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사들였을까? 민간에서. 일본 은행 국채를 사들입니다. 민간에서. 왜? 여차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민간 자본의 국채가 돌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위험해요. 왜? 아빠랑 아들한테 차용증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저쪽 옆집 김씨 아저씨한테 차용증이 갔단 말이야. 그럼 조금 약간 이게 뒤가 캥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 은행이 김씨 아저씨 그거 내가 돈 줄게.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아저씨 옆집 아저씨. 오케이. 이게 일본 은행이 모은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위험하다. 아니다. 일본은 괜찮을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경제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국가 간의 힘의 논리 입각을 해요. 통화의 가치는 국가의 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통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국가가 아직까지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까 말 MMT 이론 있잖아요. 현대의 금융 이론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리스가 망할 때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된다. 유로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리스는 유로를 찍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 다른 남미도 마찬가지다. 달러를 갚아야 돼. 걔들은 달러를 안 찍잖아. 근데 일본은 엔화를 찍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일본이 엔화를 찍으니까 엔화 빚은 엔화를 찍어서 갚으면 되잖아. 엔화라는 통화 자체의 가치에 기반해서 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달러랑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건 꿈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국가 GDP 대율, 부채 비율을 늘려가지고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고 돈 장사를 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왜? 미국이랑 일본은 서로 인정을 해주면.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들으면 부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위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서로 인정만 해주면은 이 나라 둘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대로. 맞잖아. 원래대로면은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고 난리가 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가진 힘이 하나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 엔화로 된 돈이 엔화로 발행이 되고 엔화로 일본 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괜찮다. 거기다가 국가 부도를 일으킨 나라는 그 나라가 위험하면은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잖아. 금리가 내려간단 말이야. 일본과 비슷하게 국채 금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요. 스위스고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국채가 아직까지 괜찮다는 말은 스위스를 꺼내들어요. 그런데 국채 신용도는 그렇게 안 높아 일본은. 일본 국민은 채권자이면서도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양쪽 내용이 다 통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일본 국가에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한테도 간단합니다. 일본 경제가 꽂아치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피해가 와요. 전 세계적으로도 피해가 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했지 N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꼬꾸라지든 뭘 하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게 제대로 돈 노래도 되나? 저게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재무성과 일본의 아소타로 경제장관이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일본 국민들의 인식
거기다가 일본의 흔히 말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각종 인식들이 엇갈리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많아서 안전하다, 위험하다는 양쪽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0년 동경 올림픽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1965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올림픽 불황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올림픽은 결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흑자되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죠. 거의 대부분 적자로 전환이 되고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게 앞으로의 전망부터 해가지고 당장 내일에 니케이 225에 그거 주가 선물 어떻게 될까요?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방송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방송할 시간에 딴 거 하지. 예. 어디까지나 바깥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뜨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일본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재밌었지? 기가 막혔다. 유튜브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은 구독 누르세요. 구독 누르면 여자친구가 생길 거고, 구독 누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 산 사람 주가가 오를 거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구독 누른 사람들은 머머리면 머리가 자라날 것입니다. 역시 캐릭터는 라인 프렌즈지. 마이도아리. 자, 오늘 이제 일본 기업 이야기, 일본 기업편 이야기인데 라인 이야기입니다. 라인. 일본에서는 지금은 거의 엄청 포퓰러 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잘 안 유명하죠. 왜? 우리나라 신기해요. 검색 엔진은 네이버가 상당히 한국에서는 쉐어가 높은 편입니다. 네이버는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 딸려 있다는 한국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제 라인, 이 이제 스마트에서는 그렇죠. 카카오톡, 까똑. 대한민국 지하철을 타건 대한민국 사람이 많은 어디를 가면은 까똑. 이 소리가 맨날 첫날 들리기, 이 까똑에 밀려서 그렇죠. 쉐어가 없죠. 역사적으로 따지면 2010년도에 카카오톡가 대한민국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라인은 1년 후에 개발이 돼서 2011년도죠. 2011년도 6월달에 이제 라인이 출시가 됐는데, 일본 기업 라인 주식회사. 일본이란 나라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만일입니다. if 라인 주식회사가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지요. 왜? 메이커로 치면 현대자동차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대한민국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철수를 합니다. 왜?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물론 있거니와 경쟁하기가 빡시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맞춰주기도 힘들고. 흔히 말하는 현지화죠. 현지화. 일본이라는 나라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현지화를 잘해줘야 됩니다. 현지화가 빡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에서 그나마 이제 한국 B2C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 중에서 이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업체라면은 넥슨이라든지 게이머 넥슨 이런 이제 NHN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라면 LG전자가 아마 독보적이죠.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업맨들이 아마 미친듯이 영업을. LG는 진짜. LG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럼 LG 스마트폰은 왜 폭망이에요? 뒤에 사과 그림이 없었어요. 라인이라는 기업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일본에서 현지화 작업부터 해가지고.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이런 그룹들이 성공을 했을까? 일본 사람들에게도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정도로 엄청나게 이미지를 가꾼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이거 일본 기업 거 아니었어? 한국 기업 거였어? 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건 일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신박한 마케팅, 신박한 이미지 메이킹. 오늘 이 라인이라는 회사의 성공 비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마케팅 요인, 운도 따라주죠. 운도 따라줍니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본이란 나라에 여러분 이게 라인이 스마트폰 쉽게 말하면 메신저잖아요. 메신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이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란 나라의 이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통신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 라인의 성공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안 해놨더라고. 요시. 라인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회사가 시부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주쿠로 바뀌었죠. 그 시부야 히카리에라는 음. 그 엄청 그 뭐지 핫플레이스 만들었을 때 그 예 라인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인 이제 본사. 신주쿠에 있는 아주 그 기가 막힌 빌딩에 라인 본사가 있는데 라인이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데 매출액 자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하면은 매출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냐 지금? 지금 약 우리나라도 2조가 안 됩니다. 예, 2조가 될랑 말랑일 거야 아마 2조 정도인데 매출은. 근데 IT 업계인데도 기가 막히게 순이익이 적습니다. 왜? 투자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업이 있는데 카카오란 기업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자주 하죠. 예, 그리고 소리 없이 사업이 자주 없어집니다. 일본에서 라인이 똑같이 합니다.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별의별 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재투자를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이제 라인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앱은 일본 사람 거의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라인 안 깔려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카톡이랑 똑같다 보면 돼요. 이용률은. 라인이 유저 수가 그렇죠. 카카오보다 많이 있죠. 카카오는 국내 여포니까 예, 대한민국 여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입지가 높지만 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랑 대만, 일본을 필두로 해서 많은 유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이죠. 월드와이드식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을 로컬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만 카카오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 뭐 거의 뭐 100% 라인 하고 있고 예, 그 다른 나라는 대만 그리고 아까 그 태국도 태국. 예, 쉐어 넘버원. 태국 쉐어 넘버원이랍니다. 태국도. 그 생각을 해보니까 박간애가 예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태국에서 라인 짭 티셔츠를 산 적이 예. 있어요. 라인 짭 티. 음. 그래서 이제 콘이랑 브라운이 와 이러고 있으니까 라인 프렌드 스토어가 나오기 전이에요. 예. 이 캐릭터 공식 스토어가 나오기 전에 태국에서 이미 짭 티를 팔고 있더라고. 그 2013년 때죠. 2013년이죠. 음. 예, 2013년에 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짭티는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대단한 이제 라인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는 아까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휴대폰 얘기를 잠깐 꺼냈잖아요. 휴대폰에서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문자 제한 있죠. 200자인가 제한 있었죠. 원래 제한도 많았는데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짧은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도 안 하고 우리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자인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은 특이한 점인데 뭐 채팅이 나오는데 일본은요 문자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문자랑 이메일 우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SMS 그다음에 혹은 MMS라는 식의 이제 문자, 전화번호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면 보낼 수 있는 게 일반 우리가 말하는 문자고 메일은 말 그대로 메일 주소를 알아야지 보낼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차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날리는 방식이 다른 거죠. SMS 자체가 없어요. 일본에 있습니다. 있는데 비싸요. 있어요.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예. 일단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예, 말이지. 진짜 예. 맞아요. 적외선 빔. 적외선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고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으면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본 게 있어요. 같은 회사면은 이제 문자 그러니까 일본이 하나에 3엔 4엔 정도 해요. 우리나라도 30원 40원이냐 한 번 보내는데 근데 그걸 보낼 바에 그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통신회사에서 옛날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요금제 한 달에 문자 300통 무료 문자 1000통 무료 문자 무제한 그러면 그런 요금제가 있었어요. 정말 이번 달은 내가 문자를 몇 통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요금제가 있었는데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패킷 통신을 하는 메일이기 때문에 이 요금제는 메일, 패킷 메일은 면제, 메일은 공짜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인터넷 공짜는 아닌데 메일 공짜 요금제도 있고 인터넷 공짜 요금제 더 비싼 것도 따로 있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제 알충전이야? TTL 오랜만에 듣네 TTL.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일본은 통신사가 통신사 자체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옛날 같으면은 AU, 보다폰, 그 다음에 도코모 라는 이 3대 통신사에서 이 휴대폰에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특정 아이디 그 다음에 n마크 골뱅이 docomo.ne.jp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주소가 다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그런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스마트폰이니까. 우리는 네. AU니까 그 easyWeb.ne. AU는 easyweb.any.jp. 문자. 그러니까 일본 예. 사람들은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있잖아요. 각자 메일을 씁니다.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씁니다. 이거 보입니까? 좀 이거 이메일 그 통신사 메일 그 옆에 SMS 이거 두 개. 그런 식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특이해요. 이메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메일은 옛날 한메일 뭐 컴퓨터로 치는 게 이메일이지 휴대폰으로 치는 건 이메일이라는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옛날부터 이메일은 휴대폰으로 치는 문자가 이메일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차이가 있는지 오늘까지 몰랐어요. 추미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미코 대한민국은 이메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문자 문화였어요. 오상 한국 사람들 휴대폰으로 메일 안 쳐요? 메일은 이거지. 이게 메일이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일본에서 그러니까 쇼트 SMS 이런 거 보낸다면은 보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돈 들고. 그건 요금제가 무제한이 없고 돈 듭니다. 근데 메일은 그렇죠. 패킷 요금제 들어가면은 메일은 공짜니까 메일은 보내는 거죠. 놀랍게도 스마트폰인 지금 시대에도 아까 말한 지메일 말고 통신사 이메일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왜냐? 일본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내가 갤럭시를 일본 통신사 샀잖아. 깔려 있어요. 뭐? 통신사 이메일이 깔려 있습니다. 구글은 안 깔려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이제 휴대폰 개통할 때 생성한다. 이메일 주소 이러면서 생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통신사 이메일. 근데 이 통신사 이메일은 여러분 통신사 서버를 경유를 하는 말이야. 예. 통신사한테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글 메일, 지메일이면 구글한테 정보가 개인정보가 들어가겠지만 통신사, 일본 각 통신사가 이런 관리를 하는 이런 메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1년도 3월 11일 일본에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이란 나라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죠? 일본이란 나라는 자연재해가 정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 지진이 일어나면은 인프라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때 진짜 일본은 인프라가 마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인프라가 다 넘어지고 전기가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지방에 있는 데 났어. 근데 부모님은 서울에 있어. 부모님한테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그때 라인이 통신된 이유니은. 근데 그때는 라인이 안 나왔었어. 아직 성선이요. 없었어요. 그때는 성선이 감사합니다. 그때는 라인이 없었어. 성선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야 돼? 알려야죠. 살아있다는. 근데 전화가 되나? 전화가 안 돼. 전화 100%. 전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전화를 걸거든. 으아! 전화가 안테나가 있더라도 전화는 안 걸립니다. 왜? 통신이 집중되니까. 공중전화? 공중전화 선용해도 될 것 같아? 아니죠. 전선도 넘어가고 밑에 바닥이 끊기니까 회선이 끊기는데 공중전화? 뚜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거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괜찮아 그걸 있잖아. 부모님 왜 계셨는데 부모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SOS 불을 지펴라. 닭둘기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오죠. 모스부호가 어딨어? 지금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홀로 떨어져 있는데 모스부호. 야, 모스부호도 받는 사람이 수신기가 있어요. 내가 모스부호 뚜 치지. 무슨 모스부호야? 비둘기도 내가 비둘기 언제 잡아? 야, 저 비둘기 잡아! 이러면서 활시라도 비둘기 잡아? 가다가 자연재해가 비둘기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어? 펜이 있어? 종이가 있어? 없어요. 근데 알려줘야 돼, 순간적으로. 엄청 힘들죠.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그린다. 미키마우스를 그린다.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지진이라는 게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휴대폰 회사에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회사 일본 뭘 하는 게시판이에요, 여러분. 예. 안위 확인 게시판. 그 사람의 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자기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그 게시판에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은 모두가 그 게시판에 들어갔어요. 가족이 공유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그 버튼 번호를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게시판 올라가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위험하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넣는 거야. 예. 게시판이 될 정도면 그냥 문자에도 되지 않은 서버가 달라서. 문자가 그 사바 서버가 달라서 그래. 많이 보내니까 집중이 돼서 그래. 그 바로 도착 안 해요. 몇 시간 후 드디어 딜레이가 되고 도착해서 딜레이가 돼. 그 정도였으니까 거의 못 썼어요. 못 씁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3년도 초반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보급률이 낮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일본에서 왜 대한민국과 다르게 일본 사람들이 트위터를 많이 쓸까요? 그 게시판도 사실은 통신사 게시판 있는데 방법이 모르는 분 많아서 저도 지금 어땠어? 그렇죠. 그 정도니까 몰라서 그렇죠. 못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트위터, 트위터. 예, 인터넷은 괜찮았으니까. 근데 인터넷이랑 통신사에 보낸 아까 말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은 통신사 이메일로 보낸다 했잖아, 사람들에게. 근데 통신사 이메일 서버는 다운이 돼요. 너무 사람들이 다 쓰니까. 통신사 이메일 서버는 다운이 되고 SMS, MMS도 이용자가 몰리니까 전화는 안 걸려요. 근데 인터넷은 연결이 돼요. 그런 신박한 상황이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인터넷이 연결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역폭이 높을까? 아니죠. 느리죠. 엄청 느립니다. 인터넷 자체도. 사람이 모이면 인터넷 병목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한순간 짧은 단어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려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트위트. 리트윗이란 것도 있죠. 리트윗 요망. 살아있어요. 어디에 구원자 있습니다. 리트윗 요망. 그때는 지금 우리 어디에 몇십 명 있습니다. 밥이 없어요. 물 일본의 필요해요. 진도 그런 거. 23 그냥 늘상 있는 일. 일본 지성 늘이 있는 거죠. 예, 심을게 감사합니다. 시모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그거 트위터에서 정보 쓰고 이런 분 계시구나. 리트윗. 그러면 아이고 가야지. 자위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자연재해 트위터가 정말 각광을 받았죠. 순기능.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터거스 옹의 말과 다르게 그렇죠. 순기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트위터는 있었는데 아는 분만 쓰는 SNS였어요. 하지만 지진 후 유명해졌죠. 미디어도 해줍니다. 트위터로 사람들이 연락을 했다. 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던 휴대폰 통신사 이메일이 불통, 휴대폰 통신사 뭐는 불통. 전화도 안 돼. 안 돼. 근데 이걸로 뜬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트위터도 완벽하지 않죠. 왜? 2013년 초반이니까 쓰던 사람과 안 쓰던 사람 유저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했단 말이죠. 아니 여부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회사를 가건 학교를 가건 이런 훈련을 합니다. 재난 예방 훈련. 저도 회사 다닐 때 훈련합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로. 그리고 추미코랑 저는 동경사를 얘기했지만 정해줍니다. 밖에 둘 다 떨어져 있으러 사고가 나서 지진이 나서 헤어지면 어디서 만나자를 바깥에는 정해줍니다. 이걸 맞아.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정해줍니다. 예. 전화가 안 되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고 고난 상태야. 근데 가족이 다 뿔뿔 흩어져서 어떻게 찾아? 이상 가족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 터지면은 여기서 만나자를 정해주고 우리도 정해놔요. 예, 항상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뭐라 해야 되냐 신기하죠. 왜냐면 못 찾거든. 각자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한국에 모이자. 이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이라서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인프라가 없어지고 그런 게 일상에 있다는 거니까. 예. 오상내는 어디로 모여요? 안 가르쳐줘. 아무튼 그래가지고 왜 정모야? 정모야? 어떤 이래 우리 지금 거의 바로 나가. 여기 나가면 돼요. 예, 그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요라는 게 생깁니다. 왜?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통신사 게시판이라는 그것도 있었는데 정말로 그 병명평생 일어나고 그랬는데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일본에서 구조, 사람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정보 전달이 되고 저것만 있으면 정말 편하구나 라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통신사가 주도적이었던 우리 통신사 서버에 있는 통신사 이메일로 너희들은 화면을 보이던 사진 찍어서 화면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이게 의식의 전환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라인 공식적으로도 나오죠. 3.11 동일본 지진의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라인을 일본에서 냈다. 그래서 그 해 2011년도 6월 달에 라인이 일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나왔으면은 그 전에 있던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휴대폰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 그냥 휴대폰. 예, 그냥 휴대폰 쓰는데 라인은 그렇죠. 앱이니까 스마트폰이죠. 당시 일본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느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게는 갖고 있죠. 여기서 라인이 도약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느립니다. 자기 나라 사람 아직도 안 쓰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고 아직도 이제 2G폰 쓰는 사람들이 일본은 많이 있고 스마트폰 자체가 보기 안 되고 그 나라의 엑스페리아도 잘 안 팔리고 물론 갤럭시도 안 팔리지만 근데 유일하게 팔리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 브랜드를 일본 통신사들이 다 싫어했죠.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라는 그렇죠. 거기서도 물론 독점 계약을 따긴 했지만 처음에는 안 받으려 했습니다. 이게 아이폰 일본 진출 비하라는 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통신사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맞아. 왜? 다른 통신사에서 안 팔았어. 안 팔았어. 팔지 못하겠습니다. 응. 아이폰이랑 걸. 왜? 처음에. 일본에 있는 그 자체 규격, 자체 이메일 규격, 그 다음에 일본 각 통신사가 운영하는 au 같은 EG웹 통신사 웹 있잖아. 우리도 옛날에 그 뭐 네이트 버튼 같은 거 있잖아. 버튼 딱 누르면 아 이거 통신 인터넷 요금 나온다. 그 있잖아. 가운데 버튼 있잖아. 그 폴더폰에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인터넷 비용이나 막 등 싸대기도 나오고 막 그 버튼 있잖아. 그걸로 돈 장사하던 일본 회사들이 정말 싫어하죠. 왜? 미국발 스티븐 잡스라는 인간이 그렇죠. 갑자기 그걸 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맞아. 그 일본 휴대폰 그 통신사는 그 자기 그 휴대폰 사이트 그 세계 많이 크게 만들었으니까 각자 통신사가 그 통신사가 운영하는 휴대폰 사이트에 접속하는 요금제랑 거기에 많은 컨텐츠랑 컬러링부터 해가지고 뭐 벽지 게임 해가지고 각자 통신사가 그렇게 자기 유저들 피 빨아먹는 게 일본 통신사의 기본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당시 일본 어느 스마트 업계도 일본 이런 통신사의 갑질에 다 맞습니다. 통신사만 당연히 통신사가 운영하는 뭐 이메일을 써야 되고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통신사에서 저희 휴대폰을 사줘가지고 고객들에게 팔아줄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3대 일본 3대 통신사님들 이랬는데 갑자기 스티븐 잡스가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뒤에 박힌 이 넓적한 판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디카도 돼요. 이 넓적한 검은색 아이폰 혁명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유지를 기반으로 2G를 사람들 그 쪽쪽쪽쪽쪽 잘 빨아먹던 쪽쪽쪽쪽쪽쪽 잘 빨아먹던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 일본 기존의 통신사에게 빌붙어서 스마트폰을 만들던 샤프, 도시바, 후지츠, 소니 등등의 기업들에게 그렇죠. 미국에서 핵폭탄이 날아드는 것 같은 거죠. 아이폰이 내려와. 그러면 일본 기존 통신 업계들은 협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은 소니, 도시바, 샤프, 기타 등등 회사들이 손해를 보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감히 미국 기업이 장사를 한다고? 안 돼.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가 우리는 아이폰을 팔지 않습니다. 예, 진짜 처음에. 예, 냈어요. 저희는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위 AU가 저희도 팔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아마 손마사요시 씨, 손정희 씨가 회장하는 소프트뱅크가 단독 체결. 그럼 저희가 팔겠습니다. 그럼 소프트뱅크가 단독으로 팔겠습니다. 라고 들어와서 아이폰이 일본에 상륙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단독. 다른 통신사들은 비웃었죠. 저게 팔릴 리가 없어. 저런 지문도 보이고 저 시꺼먼 저 떨어뜨리면 액정이 깨질 것 같은 저게 팔릴 게 없어. 튼튼한 거 초경량화
이걸로 충분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うん 그게 아니었죠. 일본 젊은 층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왜? 일본의 기존 유저들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뭐? 감성. 갬성.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들고 다니는 백인 프라다, 루이비통 같은 그런 갬성 있는 브랜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전자기기로 봤던 사람들의 입장과 저건 어머! 저거는 가져야 돼! 갬성 아이템. 어떤 의미로는 아이폰은 패션 브랜드 아이템 최신 유행의 상징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애플의 CF는 뭔가 갬성적이잖아요. 예, 공사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갑자기 사진 찍고, 예, 갬성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읽지 못했던 일본 기업들이 패착을 하게 되죠. 일본에서. 팡팡팡팡팡팡팡. 폭격이 들어옵니다. 아이폰. 자, 그런데 아이폰에는 여러분,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앱스토어가 있죠. 앱스토어도 있고, 물론 다른 구글 스토어 있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같은 경우.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존의 통신사 업체가 주도하는 인터넷 질서 사회, 일본 사회에서 거기서 통신사 주도의 컬러링, 통신사 주도의 만화,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아이폰이 들어왔는데, 자, 그럼 저희도 아이폰 만들까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통신사에서 판매하던 그 인터넷 사람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본 기업들이. 아이폰 쪽으로 빨대를 꽂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꽂죠. 왜? 기존에 자기들에게 수익을 주던 그분들을 배신하고 아이폰이 왔는데 아이폰으로 간다? 스마트폰으로 넘어간다? 통신사를 니들이 배신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아이폰 있지만 그 일본은 아직까지 휴대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딸랑. 통신사님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아이폰이 뭐예요? 딸랑딸랑. 그렇죠. 소니에도 그 버튼 놔두면 딸랑딸랑. 예. 주제에 모두 공감하는 평균 연령대 어라운드 40. 어라운드 40. 이스페 열기 감사합니다. 스피드 선생님가 딸랑딸랑. 이러. 중성.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히죠. 그거랑 오히려 반대인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앱을 만들 때도 기존의 일본이 그렇죠. 하고 있던 이 2G에서 3G일 때도 3G도 이런 폰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폰에서 기존의 유저들이 많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기존의 통신사 업계가 쓰는 메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컬러링, 만화, 기존 일본의 IT 벤더들이 갖고 있던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 외국 기업 못 들어가는데 이 애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문이 한쪽 문이 열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안 가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은 앱스토어에만 등록하면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가 있네. 내가 통신사에 가서 저희 이번에 통신사 이거 올려주세요. 이 지랄 안 해도 애플 앱스토어 등록만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검색을 하고 다운을 받을 수가 있네.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이다. 문호개방이다. 혁명이죠. 그 혁명의 제일 그렇죠. 방인 게 누굴까요? 여러분 애플로 들어가게 돼서 당시 사람들도 그렇죠. 이메일을 처음에 씁니다. 아이폰에도. 하지만 불편하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와 다른 전 세계에서 유행한 게 뭐죠? 메신저라는 게 유행을 하긴 했죠. 당시에서. 왜? 왓츠앱스라든지. 그러니까 지진이 있었으니까 아 통신사 이메일 그 불안적인 것도 있구나. 인터넷으로 그 메시징 할 수 있는 거 필요하네. 하다. 응. 라는 걸 사람들이 심어준 거니까. 예, 지진 한 방으로도. 예. 통신사는 이렇게 위급할 때 못 믿는다. 인터넷이 짱짱. 인터넷이 최고다. 심어준 상태에서 아이폰도 상륙을 해서 시장 휩쓸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자체에 메일이란 것도 물론 있죠. 아이폰 자체도. 메시지가 있는데 뭔가 심심해요. 왜? 사진 보내기도 심심하고 이력이 남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게 하나 상륙을 합니다. 라인이라는 제품이 갑자기 상륙을 하면서 일본에서 TV 광고를 쳐버립니다. 일본에서 앱 광고 치는 게 게임 앱 같은 거 말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라인이 광고를 쳐버리는데 센세이션한 광고를 하나 쳐버립니다. 무료 통화. 넌 아직까지도 통신사 요금 내면서 통화를 하니? 라인이 있으면 친구들끼리 무료 통화. 밤새도록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 공짜. 그러면 수다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당시에 유행에 빠른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은 친구들이랑 수다 떨 게 많죠. 그런데 통신사 요금제 비싸요. 일본은.
무제한 친구들인 거야. 왜냐면 친구들끼리 회사가 같으면 같은 회사끼리는 통신 요금이 싼데 일본은 다른 회사 친구랑 나랑 통신사가 달라. 그럼 전화 걸면 요금 연락이 비싸요. 지금도 진짜 비싸요. 여러분 참고로 이건 지금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요금제는 전화 요금제 플러스 데이터 요금제예요. 그런데 라인을 쓰면은 일단 전화 요금제는 필요가 없잖아. 나 그걸로도 거짓말 아닌 거지. 맞잖아. 전화 요금제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비싼 거 한 달에 뭐 3, 4만 원 주고 무제한 통화를 썼는데 라인을 쓰면은 내가 인터넷만 쓰면은 전화 요금제 필요 없네? 어머나? 게이득? 라인 얼마 들어요? 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메시징부터 시작해서 바로 전화 건자 광고 딱 해서 야 어머나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메이징하죠. 어메이징. 어메이징하죠. 2011년도에 무슨 LTE야? 당시 3G죠. 예. 어메이징하죠. 예. 통신사에서 이제 3G 요금 무제한 같은 거라든지 그 세 개 하잖아. 3G 요금제랑 전화 요금제는 달라요. 일본은. 일본은 데이터 요금제 플러스 전화 요금제예요. 우리나라처럼 합친 요금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요금제 얼마 한 달 플러스 그 다음에 전화 요금제 얼마를 붙여야지 통신 요금이 나와요. 근데 라인이라는 게 있으면 일본에서 이런 방식에서 통신 요금제가 필요 없잖아. 그러면 기존에 쓰던 같이 어차피 인터넷에서 하니까 데이터 요금제만으로도 전화가 공짜라는 식으로 들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IT에 박식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뭐 트래픽이 어쩌고 뭐 저거 사실 안 좋은데 스카이프가 낫지. 그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런 게 통할 거면은 갤럭시가 팔리겠지.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일본에서는 라인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개념 자체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이걸 낼 수가 있죠. 왜?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하면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기존의 일본 통신사들은 통신사에 들어간 프로그램들은 일본 통신사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망에 자기 서비스를 넣기 위해 로비를 하고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 애플 혹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죠. 맞잖아. 아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참가하는 기업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이 단계 시장이 점점 2G 그 다음 3G 스마트폰 4G로 이해하는 그 단계에서 앱을 통신사 뭐 빨대 안 꽂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열린 시장 경제가 통신업계에 나온다는 자체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거기다 아까 말한 무료 통화가 일반 고객층들에게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그 광고도 많이 하고 그때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에요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상관없어요. 와 뭐지 이거? 뭐지? 너무 좋아. 처음 보는 거야. 와. 처음 보는 거야. 이 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처럼 네이트 온을 썼겠니?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일본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광고가 이러면 라인을 갖고 있으면 친구들끼리 공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쟤랑 공짜로 통화를 하려면은 전도해야죠. 나도 너랑 친하고 공짜로 통화하고 공짜로 문자 보내고 싶다. 마이토와리. 원래 아쉬운 사람이 찾는 법. 그렇지. 빙고 10개 감사합니다. 뱅거리 감사합니다. 같이 라인 하자. 맞아. 같이 라인 하자. 같이 라인 그러니까 하자. 스마트폰으로 바꾸자. 진짜 맞아요 그거.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애플의 아이폰에 플러스 라인이잖아요. 어머 최신. 어머 저게 유행. 니들은 아직까지 너 통신요금은 공짜야. 아직까지 이런 휴대폰입니까? 그 다음에 뭐 스탬프가 나오잖아. 어머 귀여워. 어머 깜찍해. 어떤 거?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했는데. 그래요. 어머 귀여워. 어머 깜찍해. 지금까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웃는 표정.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상한 이모티. 지금은 풀컬러에다가 이런 어머나. 맞아. 이모티콘 문화가 없고 그 에모지 문화였잖아요. 일본은 그림 이제 문자로 그림 그린 거 있잖아. 그런 거. 예. 부모들도 자식들과 소통하려면 라인 써야 되니까 자동전도. 자동전도 맞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엔 인지도가 없는데 일본에서는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 브라운 있잖아, 얘를 달아두면 미친 듯이 팔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얘가 한국으로 치면 라이언이에요. 응, 그죠. 라이언의 인지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달고 나오는 건 다 팔립니다. 어머 귀여워. 저건 사야 돼. 일본 사람들이. 저건 꼭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라이언 이런 캐릭터 달리면 팔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뭔가 좀 뚱뚱하면서 동글동글한 거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카카오랑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 남편 브라운 같다. 어. 제 와이프 코니 같아요.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맨날 귀엽다, 마렵고 귀엽다. 과묵하고 저 곰돌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음. 남편이랑 라인 할 때 맨날 보내요. 음. 제가 말한 처음 라인 초창기 때도 이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일본에서. 왜냐? 여러분들은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캐릭터 산업이 발달된 나라인데 이런 동글동글한 게 아니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뭐 디즈니도 디즈니랜드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먹히나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먹혀요. 그리고 이걸 먹히기 위해서 여러분 라인 주식회사 일본 라인은 이런 일도 합니다. 여러분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 TV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일본 TV에서 방영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봤어. 우리도 봤습니다. 어. 예, 얘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근데 이거 얘들은 음. 회사원죠? 회사원 처음에 회사원 설정으로 나온 것도 있죠. 회사원 설정이면은 이제 이 친구 이름이 문인데 얘가 문인데 과장님, 문 과장. 과장.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대리급. 그다음에 이 아저씨가 부장. 회사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내 연애 이런 거 나오고. 이게 이제 회사가 나오고 짤막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일본어로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일본어로 문 가져.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로 캐릭터들이 얘기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나옵니다. TV로도 나왔습니다. 긴 것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캐릭터의 힘이 메신저.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보세요. 라인이라는 회사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밀려했을까? 이 친구들이 이런 전략을 짜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어느 회사에 그게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린 알죠? 예. 일본에서는 이런 거 라인 자체가 일본에서 일본 하츠. 그렇죠. 일본 일본 발의 캐릭터. 일본에서는 이 친구들이 일본 발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리고 일본 발 라인 자체가 일본 발 앱. 라인 자체도 일본에서 만든 앱이고 일본 발 캐릭터고 이 친구들이 나온 애니메이션은 일본어로 얘기를 하죠. 참고로 라인 캐릭터 디자인하신 분은 대한민국 분이십니다. 예. 예. 한국 디자이너 NHN 소속의 한국 디자이너 강모 씨께서 이거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예. 아까도 좀 선생님들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일본에 라인 오기 전에 아니 우리나라 그거 뭔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대한민국에 있는 노란색 기업이 생각나죠. 박간이가 방송하고 있는 왠지 모르는 요 기업이 계속 생각나. 제 말을 들으면서 아니 뭔가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유행했을 때랑 뭔가 비슷한데?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 뭐지 이 느낌? 이럴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예. 동화, 캐릭터. 정말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잘했어요. 예, 정말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들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모르죠. 왜? 카카오는 일본 진출을 안 했으니까 당시. 한국에서 2010년도에 런칭된 카카오 토크는 일본에 들어간 건 라인 이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진 전에 네. 한국에서 뭐 이미 있었죠. 있었네요. 카카오톡은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그거. 카카오가 좀만 빨리 갔더라면 박간에도 지금 카카오 TV 일본 버전이 있어가지고 박간에도 지금 좀 더 양쪽에서 빨대를 카카오가 좀만 더 빨리 들어갔었더라면.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캐릭터 자체,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신선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런 게 누구만 젊은 친구들 마인드인데 라인 프렌드 자체가 일본에서 대박 칠 줄 몰랐던 거예요. 라인도. 왜? 그냥 보내는 거 오리지널로 생각해요, 여러분. 앱 만드는 회사에서 오리지널 만들면 뭐가 해결됩니까? 킹작권, 저작권이 해결되잖아요. 얘들 가지고 뭘 하던 라인으로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개꿀이지, 처음에 런칭할 때. 그래서 냈는데 이게 웬걸? 일본 요고생들이 우와 귀엽다.
일본 아주머니들이 어이구 저거 우리 남편 같네요. 이 곰 저 뚱뚱한 저 동글동글한 게 집에 오면 맨날 말없이 그냥 술만 마시고 우리 남편 같네요. 좋아요. 저 토끼 같은 게 아유 저 맨날 저 그죠? 뭐 사달라고 조르는 우리 마누라 같아요. 그렇죠. 감정이 입으시기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히트를 치는 거죠. 듀얼로. 그러다 보니까 무료 통화 플러스 뭔지 모르는 캐릭터인데 왠지 모르는 캐릭터인데 귀여워요. 어떻게 돼? 일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죠. 얘들은 먼저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일본어만 말하잖아요. 일본 캐릭터예요. 일본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의 그렇죠. 그 전까지의 대충 나이 드신 분은 컬러 휴대폰이라도 2G에서 딱딱한 도트 그림 나온 거보다 갑자기 어머 아이폰으로 보니까 어떻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런 귀요미가 그렇죠. 이러고 귀요미가 오케이. 귀요미가 와 그림까지 날라오네. 이거는 신문하다. マイト割り 신문하죠. 라인으로 채팅방 만들어서 업무 보고도 하고 하나요?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요. 빙고리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나죠. 라인은 떡상 했잖아요. 떡상 너무 신기해서 떡상 했는데 제가 느낀 게는 아까 오산 CF 찍었어라고 했었잖아요. 무료 통화 그렇죠. CF. 그거 돈이 없으면 CF 어렵지 않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인이 일본, 그냥 일본에서였다면은 일본의 황금 시간대에 공중파 TV에 한 달간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속적으로 무료 통화 라인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가지고 우와 무료 통화 라인 CF를 낼 수 있을까? 일본의 그냥 평범한 IT 기업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라인 뒤에 누가 있으니까 돈이 있어서 가능할까? 안 그래요? 이게 그냥 돈이 없이 그냥 IT 기업이 메신저 만들었어요. 무료 통화예요. 일본이 길거리에 들어가면서 간판 들고 무료 통화! 앱스토어에서 공짜! 이러면 누가 깔아요? 안 깔아요. 자본이 있으니까 뒤에서 그렇죠. 일본 TV 방송사의 황금 시간대에 무료 통화 라인이라는 CF를 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되겠지. 불가능하죠. 예. 時代の流れとか運だけじゃなくて、お金もね。 지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시대의 흐름. うん 정말 어떤 식으로든 뭐 자연재해 때문에 일본에서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라는 게 휴대폰으로 하는 인터넷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카필이면은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죠. 애플 선생님이 일본으로 오셔가지고 아이폰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신사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인터넷망에서 앱스토어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같으면은 이제 구글 스토어 같이 다른 서드 파티로 어떻게 서비스가 바뀌어가는 그 시점에 막대한 자본력을 투여를 해서 무료 통화 라인 CF 빵 그 라인 주식 회사 만들었을 때 그 사장님이 모리카와 씨라는 일본 그 남자분이었는데 그분 원래 한 게임. 그렇죠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은 잘 인지를 안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온라인 게임 한 게임 알죠 한 게임 우리 옛날에 한 게임 뭐 넷마블 많이 있었잖아요 넥슨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저는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한 게임이 여러분 네이버에 원래 그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일본에서 한 게임 재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 게임 재팬 일본에서 한 게임이 서비스를 했어요 던파죠 던파 네 던파 그랬으니. 예. 그리고 저는 한 게임을 싫어합니다. 제가 왜? 제가 한국에서 대항해 시대 온라인 했을 때 그렇죠. 대항해 시대 온라인 한국 퍼블리싱을 접은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던 대항해 시대 온라인을 서비스를 종료시킨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남성이라도 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게임은 한 게임 로고랑 한 게임에 그 뭔가 동그란 로고 있잖아요. 그거랑 라인 로고랑 전혀 다르잖아요. 라인은 초록색이야. 흰색에 초록색이야. 뭔가 신선한 이미지를 줘.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게임은 어느 정도 퍼블리싱 하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생태계는 잘 알아요. 그리고 한 게임 자체는 원래 웹 기반, 인터넷 PC 기반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이런 넘어가기가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인터넷 이런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기존 시장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라인 사장님 일본 사람. 참고로 지금 라인 사장님 일본 사람. 라인 이사진 중에서도 일본 사람이 반 이상. 라인 직원도 일본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라인은 법인세를 일본에서 내고, 라인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일본 하라주쿠에 가면은 라인, 그렇죠, 아까 보여준 캐릭터 스토어가 있죠. 아이고, 그런데 신기하네요. 일본 기업인데 어떻게 일본 기업인데 대단하네요. 방탄소년단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네. 야, 일본 기업인데 방탄소년단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방탄소년단 오리지널 캐릭터 나서 방탄소년단이 일본 아이돌이었나? 아니, 신기하네요. 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라인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래도 우리는 들으면은 뭔가 이상한 데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데라고 느끼지 않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한국 기업이니까 이렇게 그거엔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처음에는 그 미디어도 좀 같이 했어요. 그 뭐냐 있잖아. 뒤에 한국 기업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다 라인 그 뉴스 할 때는 일본 하시노 みたいな全部書いてたからね.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인이 일본 회사다 이런 말 한 거는 예전에 이제 그 네이버 창업 주식에서 일본 메디어에서 이제 말할 때 그게 뭐 관련이 있습니까? 무관하죠. 근데 라인이 일본에서 광고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을 때려요, 여러분. 일본발. 일본발. 일본에서 발생한 이 말이죠. 일본에서 발상된,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서비스를 세계 전개 라인 서비스.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라는 걸 항상 붙입니다, 라인.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라인은 그리고 전 영역적으로 상당히 이제, 아까도 말씀 많이 하죠. 라인 코믹스라든지. 그런데 이 라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까 말한 그 카카오랑 서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라인 덕분이라고 하는 라인 때문이죠. 카카오 재팬이 그렇죠. 많은 물을 먹죠. 때문에 라인은 넘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라인을 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 라인은 예전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한 게임부터 해가지고 일본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 자체가 상당히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요즘 그게 나오죠. 毎度あり 그럼 라인이 원래 한국 기업인 거 알면 거부감 느끼려나요? 거부감 느끼고 말고 있어.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 지금 라인이 퍼져있죠, 일본에. 자, 라인 말고, 일본 기업이, 정말, 일본 향토 기업이, 와, 한국 기업 라인 안 돼! 우리 기업 만들었다. 이거 써주세요.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시장을 이미 잠식을 했는데, 안 써.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윈도우 쓰잖아. 자, 제가 리눅스 기반으로 정말 기가 막힌, 이거면 스팀 게임도 바로 구동, 그래픽 카드 사양자라도 이 운영체제는 바로 돼요. 이거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 윈도우에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망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시장 자체가.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써. 쓰던 거 잘 안 바꿔. 귀찮잖아.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毎度あり 예. 라인뱅크 있나요? 라인뱅크 있나요? 우동 효기님 감사합니다. 라인뱅크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라인페이가 있죠. 라인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발이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 라인이라는 회사가 CSR 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라인뱅크 2020년부터 할 예정. 2020년부터 라인뱅크 2020 잠깐만 라인뱅크 미즈호 은행랑 같이. 2020 잠깐 이 뱅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잠깐만 수민거 라인뱅크 2020년부터 한다고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알던 한국에 있던 어떤 뱅크도 가입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 준다 했어. 혹시 그 라인뱅크도 가입하면은 귀여운 캐릭터 주나요? 귀여운 캐릭터 그 뭔가 곰같이 생긴 캐릭터 있잖아. 그 카드 같은 거 주거나 혹시 그러나? 혹시 이상 신기하죠. 예. 아직까지 예정이지만 2019년 봄부터 시작해서 진짜 서비스 시작은 2020년. 2020년. 毎度あり 카카오뱅크 카드 엄청 맞아 나 갖고 싶어요. 귀엽잖아. 예, 졸기잖아요. 우리도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상당히 이제 로컬라이징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뭐냐면은 왓츠앱스가 2009년도에 나왔을 때도 뭡니까? 캐릭터가 있나요, 여러분? 메신저에 캐릭터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아. 우리가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센세이션이잖아. 친구랑 문자 보낼 때 어떻게든 내 감정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괄호치고 눈,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이거 괄호 닫고 V 이런 식으로 보내지. 안 그러면은 옛날에 그 대도 안 되는 하트 모양 마크, 그 옆으로 이런 거, 아니면 LOL, 우리 옛날에 OTL 그런 식으로 보냈잖아요. 그게 한계였어요.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던 한계였잖아. 맞잖아. 그런 식으로 그게 보냈잖아요. 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귀염귀염한 캐릭터가 내가 쓰는 그거 대신 화를 내주고 버튼을 내주고 컬러풀하게 화를 내주고 OK를 쳐주고 yes, no 그런 감정 표현을 대신해주는 캐릭터가 생깁니다. 시초죠 라인. 놀라운 일입니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사람이 지금까지 쳐야 된다는 거를 번거롭게 그걸 외쳐. 그림 보내면 되는데. 그리고 누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범하게 포퓰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다드의 기준을 정말 운 좋게도 잘 찍고 들어가서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한국에는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 프렌즈가 왜 귀여운데요? 카카오뱅크가 왜 그렇죠. 카카오 프렌즈 힘이잖아. 카카오 프렌즈 늘 얘기하잖아요. 카카오 프렌즈 힘이에요. 카카오 힘은. 라인도 지금은 라인 캐릭터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지만. 왜냐면 라인 캐릭터가 맨날 나거든. 라인 바이트도 있어. 잠깐 라인 알바. 아. 라인 바이트 할 때 얘가 브라운이 이 곰 캐릭터가 또 라인페이. 한국은 그렇죠. 삼성페이는 있잖아. 일본 라인페이는 이 곰 캐릭터가 휴대폰을 삐 광고 납니다. 라인페이 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일본의 통신업계의 변혁기에 플러스 따하! 오늘 카카오에서 환행키키 그럴 수도 있겠어. 디스포는 보시면 루시버 76,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この漫画ルシボ76선생님様の提供でお送りいたします。チョンゲ진짜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뼈뼈뼈뼈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업 얘기를 하면서 그 뭐라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라인 이 얘기를 해주면서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왜 라인을 들고 왔냐면요. 일본에서도 여러분 아까 말하는데 한국 기업이라고 라인을 인지한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한국 기업을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왜냐면 한국에서 일본 기업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 말했잖아. 다 좋아할 순 없어. 전 세계에서 누가 다 좋아해? 안 그래? 다 좋아하면 그 독재지. 없어요. 경쟁사에서는. 누군간 싫어하고 개인의 취미란 게 있기 때문에 취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본에서 나 라인 싫어. 라인 안 써. 그러면 너는 외톨이가 돼요. 못 살아. 못 살아요. 아무도 당신이랑 연락을 못 해요, 일본에서는. 나는 라인 싫어. 라인 싫어. 안 돼요.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발죠.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죠. 과장님이 뭐라 그러니까 라인 물어보잖아요. 알바할 때도 라인. 왜 알바하는데 먼저 오세요. 라인으로 연락 오는데. 친구 라인,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라인. 다 라인인데. 나는 라인이 싫어. 나는 카카오 쓸 거야. 카카오를 안 써요. 저 카카오도 한국이네. 에잇, 뭐 쓰지? 일본은 메신저 기업이 없나? 없죠. 예, 메이저가 없습니다. 휴대폰 메일. 휴대폰 메일. 나는 지금도 휴대폰 메일 보내니까 너 휴대폰 메일 주소 뭐예요? 지메일도 괜찮아. 밥 먹었냐? 하는데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수신자 누구? 메일 어디서 누구? 밥 먹었냐? 발신. 그
그럼 내가 답을 치지. 응, 메일 답장 발신. 리제. R2, 그 다음에 이거 점점, R2 점점 딱 치고, 응,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거기서, 응. 메일이 왔다. 불편하네요. 불편하죠. 네,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라인이 여러 가지 일본의 여러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거 잠깐 뼈 때리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뼈 때리는 이야기는 아닌데, 잠깐 몇 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죠. 메시지 위에 있는 1.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졸이게 하는 1. 이 1이 없어져야지 제가 안 봤을 때. 이 1이 언제 사라질까? 강박관념이 있을 거예요. 1.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이제 라인에서 보내면은 읽었다 안 읽었다 표시가 안 나는데 읽으면은 읽었다 표시가 난대요. 그거 사람들 그 있잖아. 그 카톡으로 하면 그거 너무 불편하니까 하지 마라고 라인에게 많이 사람들 했어요. 그러면 라인 답장 이거예요. 우선 震災の時に安否確認のためにその機能をつけたから抜けないんですよ. 추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 솔직히 내가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읽었냐 안 읽었냐 이걸로 좀 너무 하지 않냐? 이 기능 없애버리세요라고 고객이 넣었는데 라인이 이런 답장을 했다죠. 자연재해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를 상대방이 봤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재해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필수입니다라고 라인 답변을 했다네요. 그럼 사람들이 그랬지. 기가 막히다 정말 사회적으로 이런 것까지 생각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단지 제가 보낸 짤방을 상대방이 내가 고백을 했는데 라인으로 차일까봐 아이고 난 그런 거 내가 너무 좁았어. 엉엉엉. 감성적이죠. 예. 아주 이야.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괜히 질문했네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어. 맞잖아요. 네. 제가 그런 거에 생각을 못했네요. 하하 이러면서 대단한 거죠. 그것도 네, 대단한 겁니다. 요시. 스마트폰이 처음 생겼을 때 2G 폴더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실현시켜 줍니까? 알기 쉽게 아까 말씀드린 라인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그걸 실현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폰을 가지면 그냥 사진 찍고 음악 듣고 여기까지는 가능했는데 어머 이렇게 편리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인이 없으면 왕따가 더 되겠죠? 맞지? 다 라인 등록해서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3명이서 우리 밥 먹으면 어디 갈까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왜 점심 먹으러 어디 가지 얘기 안 해? 나 라인 단독방에 쳤는데? 아 맞다 너 라인 설치 안 했지? 너 아직 스마트폰 안 샀지? 너 아직? 라인이라는 회사가 일본 사람들의 사회 현상에 영향을 줬단 말이야.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 할 때 흔히 말하는 매출, 영업이익 이런 말 하는데 요즘 반대죠.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느냐.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그렇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그런 의미로 라인은 대한민국에 있던 어떤 모든 기업을 다 통틀어도 라인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만큼의 영향력을 준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LG가 TV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규제가 생기고 언론 보도를 할까?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힘은 없어요. 센세이션입니다. 이런 게 센세이션. 아무튼 그래 오늘 방송 요약을 하면은 이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에서 발생한, 일본에서 시작한 기업이라는 뜻의 라인, 기업이라는 걸 어필하는 라인. 예. 2011년도에 있었던 이제 그 동일보 대지신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터넷 이 문화에 대한 모바일 인터넷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렇죠 일본의 기존 통신사가 제압하고 있던
통신사 자체 운영하는 웹 서비스, 모바일 기반 웹 서비스에서 미국에서 날라온 아이폰으로 넘어갈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오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본을 투여해서 CF도 빵빵 치고 자본 투여, 타이밍과 자본, 이 모든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들어서 현재 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일본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가게든지 가면 라인이랑 QR코드 마크가 안 그려진 가게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라이프 스타일, 이 스마트폰이라는 자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이 스마트폰이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그 창문, 그 출구가, 입구가 라인으로 통한다, 일본에서는. 아마 그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닐까. 왜?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니까.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 하드 스펙을 넘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될까? 라는 식으로 아마 사업을 전개하는 것 같은데. 오늘 레이북 숙제인가요? 숙제라니! 숙제라니. 이 사람아! 한국 사람이라면 말이야. 카카오든 네이버든 다 응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랑합니다. 네이버 직원분 계시면 그러면 우리 오늘 이런 콘텐츠 했으니까 계약金보내주세요. 라인!